자, 피보험 이익에 대한 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액과 금액에 대한 어떤 관계를 살펴볼 텐데, 앞서 제가 이 화이트보드에 썼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100이라고 쳤을 때 그것을 전부 다 보험에 들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만 보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00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제가 100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보험 가액도 100이고 보험 금액도 100이었을 겁니다. 그런 형태를 풀 인슈런스, 전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과 가액이 동일한 경우고 실제로 입는 손해가 만약에 100이라면 보험 가액도 100, 보험 금액도 100, 실제 손해액도 100이라면 100의 보험 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정확하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정 보험 가액에서만 가능해요. 아까 제가 법정 보험 가액을 설명할 때 지금 현 계약 체결하는 이 시점에 보험 가액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고가 나면 사고 났을 때 그때 가액을 계산하자라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이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을 정확하게 매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법정 보험 가액에서는 풀 인슈어런스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법정 보험 가액이 아니라 협정 보험 가액에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물건의 가치를 우리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1000이다. 뭐 1000으로 합의했어요.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금액만큼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협정 보험 가액에 따라서 협정 보험 가액과 이 보험 금액이 같아지는 풀 인슈어런스가 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다수는 언더 인슈어런스입니다. 언더 인슈어런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낮은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부 보험 언더 인슈어런스라고 하는데 일부 보험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보험 가액을 보험 가액이 뭐 이렇게 변동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아서 그걸 전부 다 보험 들었을 때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80으로 보험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인 것이고 남은 20 그리고 그 부분은 피보험자가 알아서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큰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 자체를 보험 금액 자체를 낮게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실무적으로는. 자, 근데 이게 그 전부 보험일 때와 일부 보험인 경우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전부 보험이나 일부 보험 모두 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그 물건이 완전히 없어지는 전손과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뭐 보험 금액만큼 이제 보상을 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일부의 사고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의 가치가 있는 어떤 보험 가액이 1000이라고 하는 물품이 있는데 여기에 보험 계약을 800으로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일부는 사고가 나고 일부는 사고가 나지 않아서 한 400 정도가 남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걸 보상을 할 때 어떻게 보상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하는 방식이 비례 보상의 원칙이 있고 1차 위험 특약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비례 보상이 원칙이긴 해요. 그리고 1차 위험은 특약이라고 했죠. 특별한 약속이죠. 요거는 이렇게 특별한 약속을 맺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비례 보상의 원칙이란 게 뭐냐?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 목적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을 따라서 보상하는 거예요.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하는 거죠. 자,
1000이 보험 가액이고 800이 보험 금액이라고 쳤을 때 사고 실제 손실액이 예를 들어서 400이라고 치면 이 비율이 1000분의 800이니까 80%죠. 그럼 그 80%가 실제 손해액이 400이라고 치면 400의 80%만 보상해준다. 이게 비례보상이에요. 이해되나요? 일부 보험이라는 게 전체의 일부만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액이 1000, 금액이 800이라고 하면 80%잖아요. 그러면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나갈 때도 실제 입은 손해액의 80%만 보상해주는 게 비례보상이라는 거예요. 1차 위험 특약은 보험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1000, 보험 금액이 800, 실제 사고액이 400이라고 치면 이 400이 800을 안 넘죠. 그러면 400을 다 보상해주는 게 1차 위험 특약이라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랐어요.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 계약에 일부 보험인 경우에 실제 발생한 분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느냐, 비례 보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보험 계약을 하기에 따라 달린 문제입니다. 자, 언더 인슈어런스 공부했고, 자, 초과보험 있습니다. 초과보험. 초과보험이란 거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보험 가액이 1000인데 보험 금액이 1200인 경우, 이거는 잘못된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속인 경우가 있어요. 물건의 가치는 실제로는 1000인데 이거 1200이야 라고 하면서 속여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의 문제예요. 사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 전체가 무효입니다. 보험 전체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실수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또 사실은 회계학에서 말하는 감가상각하고 연관지어져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가치의 감소분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는 물건의 가치가 1000이었는데 그래서 1000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험가액 1000에 보험금액 1000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유 등등등 감가상각이나 가치 감소나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의 가치가 갑자기 500이 됐어요. 계약은 1000으로 했는데 그때는 보험 가액이 1000이었기 때문에 보험 금액도 1000이었는데 이 보험 가액 자체가 감소를 한 거야. 물건의 가치가 감소를 해서. 그러면 500만큼이 의도치 않게 초과보험이 된 거죠. 초과보험이 돼버린 거죠.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초과분, 오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왜?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 이득 공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초과되는 500분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보험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게 의도치 않은 경우라면. 의도하지 않게 가치 감소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면. 근데 이 초과보험이 사기에 의한 거, 속인 거, 보험자를 속인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고 보험계약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가액과 보험 가액과 인슈어러블 밸류와 인슈어러블 어마운트를 정의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가액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 목적물의 가치, 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보험 금액은 이거를 실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 계약상 결정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라는 게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술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로 쉽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의 문제도 있고 가치 감소의 문제도 있고 시향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물건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법정보험가액, 협정보험가액이 나뉘는 거는 협정보험가액은 기평가죠. 그리고 법정보험가액은 미평가고 협정보험가액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임의로 협의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이 물건의 가치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법정보험가액은 이게 어려워서 이게 변동폭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그냥 대충 어차피 보험계약 체결할 때는 보험가액으로 체결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체결하는 거니까 이 보험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요거보다 적은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보험가액은 사고 나면 그때 산정해보자 라고 하는 게 법정보험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평가를 했을 때, 지금 여기 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건 쉽게 말하면 협정보험 가액과 관련된 얘기겠죠. $1,000라고 했을 때 이 $1,000만큼을 들면 풀 인슈어런스, 이거보다 미달되게 들면 언더 인슈어런스, 그리고 이거보다 높게 들면 초과보험, 오버 인슈어런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중복보험입니다. 다 좋았어요. 초과보험, 뭐 미달보험, 언더 인슈어런스, 풀 인슈어런스 다 이해됐어. 보험 가액 금액 그것도 알겠고. 자, 그런데 중복보험이 뭐냐면 동일한 피보험이익이에요. 동일한 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보험 계약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예요. 보험 계약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에 대해서 여러 보험자가 또 있는 거예요. 보험 계약이 여러 개고 여러 보험자가 있는 거. 예, 그래서 이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코인슈어런스. 보험에 들려고 하는 어떤 재산의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 보험회사가 다 인수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종의 컨소시엄처럼 여러 보험회사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재보험 형태도 있지만 그걸 공동보험 코인슈어런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공동보험의 경우에 여러 보험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여러 보험 계약이 있더라도 하나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원칙 있죠.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 보험 금액을 들 수 없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 체결 자체, 보험 계약 체결하는 그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건 원칙이에요. 근데 이 복수의 보험 계약이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이 있는 건데 이 보험 계약의 보험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 이 공동의 피보험의 보험 가액을 넘어서 그게 더블 인슈어런스 중복보험입니다. 이 중복보험은 문제예요. 공동보험은 문제가 없어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데 보험 금액, 합계한 보험 금액, 여러 복수의 보험 계약의 보험 금액을 합쳤을 때 보험 가액을 넘어서면 이건 더블 인슈어런스가 되고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를 뭐 다 무효로 하느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5천인데 5천 가장 높게 평가한 보험 가액이 5천인데 이거 보험 계약이 3개가 있고 그래서 이 보험 계약 3개를 합쳐 보니까 뭐 10만 달러가 돼서 쉽게 말해 더블 인슈어런스가 됐는데 개별 보험 하나를 놓고 보자고요. 보험자 A가 맺은 보험 계약은 보험 가액 4천인데 금액이 2천이고 B는 4천인데 3천이고 C는 보험 가액을 5천이 아니고 많이네요. 5만 달러로 했는데 풀 인슈어런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별 보험 계약 하나를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개의 보험 계약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종의 오버 인슈어런스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합쳐놓고 보니까 하나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합쳐놓고 보니까 중복보험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책임주의는
제일 먼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보상을 하고 시간 순을 가는 거예요. 시퀀스 순서대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다음 순위의 보험자가 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보험 금액까지. 자, 그리고 비례보상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보험 계약의 순서 상관없이 보험자가 정한 그 어떤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서 뿜빠이 하는 거예요. N빵 하는 거예요. N빵. 소위 말하는 배분. 그리고 연대 책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 책임주의는 정확하게 중복보험에 해당되는 보험자들이 얼마씩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연대 책임진다, 연대 보증 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것처럼 누구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하지 못했을 때 다른 보험자가 그걸 이제 이 사람이 못한 걸 내가 같이 떠안는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연대 책임이고 이제 절충주의라는 게 있어요. 절충주의. 연대주의와 비례주의를 절충한 연대 비례 보상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보험자가 자신의 보험 금액의 비율,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지고 거기까지 그리고 특정 보험회사가 만약에 빵꾸가 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가 이제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핵심은 뭐냐면 각 보험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보험자들이.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예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3개의 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A 보험회사, B 보험회사, C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 A와 B 보험회사는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 가액을 4만으로 평가했고요. 이걸 평가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협정보험 가액이죠. 기평가 보험이죠. 미리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해서 이 물건의 경제적 이해관계, 이 물건의 피보험이익, 이 물건의 보험 가액을 4만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C보험회사는 좀 더 높게 봤어요. 5만 불로 봤어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느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담보를 잡을 때 어떤 은행은 뭐 비싸게, 어떤 은행은 또 낮게, 그 은행마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이율이 다르잖아요. 금리가 다르듯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보험회사마다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A 보험회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험가액 4만에 보험금액 2만으로, B 보험회사는 보험가액 4만에 보험금액 3만으로, C 보험회사는 보험가액 5만에 금액 5만으로 풀 인슈어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피보험자는 200, 300, 500의 보험료를 냈어요. 근데 이게 합쳐보면 10만 달러죠. 10만 달러. 초과보험, 중복보험이 발생을 했습니다. 개별 하나하나 보험에 있어서는 오버 인슈어런스 초과보험이 아니지만 합쳐보니까 오버 인슈어런스가 되면서 중복보험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전손이 발생을 했어요. 전손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 목적물이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 다 사라지고 다 파괴되고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높게 보험 가액을 평가한 회사가 C 보험회사였고 C 보험회사의 평가액이 5만 달러였어요.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보험회사가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이 여러 개 체결돼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5만 이상을 넘어가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험금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각각 이 A, B, C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이 총 보험 금액 있죠. 총 보험 금액 다 합쳤을 때 10만이 됐잖아요. 10만 중에 자기들이 실제로 체결한 그 보험 금액 부분 있죠. 이게 이 10만이 어디서 왔냐면 요거 다 합친 거예요. 보험 금액 다 합친 거예요. 10만 중에 이게 결국에는 중복보험이 됐는데 중복보험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중복보험 이슈를 일으킨 원인 중에 이게 10만이어서 그런 거잖아. 10만 중에 포션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A,
회사 책임, B 회사 책임 부분, C 회사 책임 부분, 그거를 비율을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1000분의, 그러니까 10만 달러 분의 5만 달러, 10만 달러 분의 3만 달러, 10만 달러 분의 2만 달러. 사실은 이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깔끔한 금액으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이런 숫자를 제공한 거지, 실제 실무에서 이런 깔끔한 숫자가 떨어지겠어요? 아니지. 숫자가 막 소수점으로 막 이어지지 않겠어요, 실무에서?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5만 달러, 6만 달러, 10만 달러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을 계산해보면 C 회사가 50%고 B 회사가 30%고 A 회사가 20%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뭐에 계산한다? 가장 높게 평가된 보험가액 5만 달러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달러에 20%, 만 달러. 5만 달러에 30%, 15,000달러. 5만 달러에 50%, 25,000달러. 각각 보험회사는 이렇게 A는 만 달러, B 회사는 15,000달러, 아이고, 15,000 맞군요. 예. C 회사는 25,000달러를 어떻게 한다? 부담한다. 뭘로? 피보험자한테 주는 보험금으로. 자, 근데 이런 거죠. 요 보험료 환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보험자는 각자가 인수한 보험 금액 중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험료는 환불해야 된다. A 보험회사는 전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지금 전손이 발생했잖아요.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보험회사의 보험 금액은 2만입니다. 2만. 맞죠? A 회사, 그러니까 요 하나의 계약만 놓고 보면 이 보험 목적물이 전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보험 금액의 한도액, 보험 금액의 맥시멈이 2만이잖아. 그 보험 목적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파괴돼서 경제적 가치가 빵이 됐어. 그러면 그때 A 보험 회사가 원래는 저 보험 계약만 있다라고 쳤을 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원래는 2만 달러인 거야. 근데 이게 중복 보험 이슈가 있으니까 실제로 얼마만 지불했어요? 이 계약 방식에 따라서 만만 지불했잖아요. 절반밖에 안 줬잖아요. 계약은 2만인데 알고 보니까 다른 보험 계약도 있네? 야, 이거 다른 보험 계약도 있기 때문에 2만 그대로 다 못 줘. 나는 만밖에 너한테 못 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험료 환불을 해야 되는 거. 그렇겠죠. 쉽게 말하면 반만 줬잖아. 반만. 실제 계약 내용에. 그래서 이거 조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네, 복잡해요. 사실은 복잡하고. 자, 그래도 전손은 깔끔해. 전손은 깔끔한데 분손이라고 칩시다. 분손이란 건 부분적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전손은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보험 목적물이 완전히 없어졌다. 완전히 멸실됐다. 우리가 해상 손해 유형에 대해서 전손이든 분손이든 현실 전손이든 추정 손해든 그거 자세하게 공부할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깊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전손은 물건이 완전히 없어진 거. 분손은 부분적인 손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분적인 손해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보험 가액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게 C 회사의 5만 불이었는데 실제 손해 발생액이 만 달러예요. 그러면 20%만 사고 난 거죠. 20%만. 네, 그래서 요 20% 사고 발생한 거에 대해서 비례 보상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죠. 네, 만 달러에 대해서 비례 보상을 해요. 이 비례 보상할 때 요 곱하는 비율은 요 비율이 아니고 요거는 전체 보험 금액 대비 각 회사의 포션이었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비례 보상이라고 했죠. 비례 보상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말하는 비례 보상이에요. 분손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짜리 물건을 800의 보험에 들었다면 400의 사고가 났을 때 400을 다 받는 게 아니고 400에 대한 80%만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비례보상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분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오는 4만 분의 2만, 4만 분의 3만, 5만 분의 5만은 어디서 온 거냐면 요거에서 요거. 그러니까 보험 가액에서 금액.
4만에서 2만, 4만에서 3만, 5만에서 5만 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만에서 2만이면 이거 50%고 4만에서 3만이면 이거 75%고 5만에서 5만이면 100%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각각 곱한다? 실제 분손액 $10,000에다 곱해요. 그래서 $10,000에다가 50% 곱하면 5,000, $10,000에다가 75% 곱하면 7,500, $10,000에다가 100% 곱하면 $10,000. 그러면 요거를 합계를 해보면 얼마가 되냐? 총 22,500달러가 돼요. 그 총 22,500달러에서 각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나눕니다. 왜 나눠야 되느냐? $10,000, 실제 분손 금액은 $10,000인데 이 중복보험 이슈 때문에 22,500달러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이거 안 되죠. $10,000 넘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왜?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이익 제공, 이익 공여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실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거에 따라서 22,500달러가 가게 생겼는데 보험행 계약이 3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0,000를 이 22,500달러를 구성하는 금액, 22,500달러를 구성하는 금액이란 건 이거잖아. 이거 비율이잖아. 요거 비율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10,000를 22,500분의 5,000, $10,000를 22,500분의 7,500, $10,000를 22,500분의 10,000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A 보험회사는 요 금액, B 보험회사는 요 금액, C 보험회사는 요 금액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뭐 이게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실무에서는 더 복잡한 계산과 산식이 들어가겠죠. 어쨌든 컨셉은 그렇다. 비례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간다. 자, 분담 청구권이 있습니다. 중복보험에 의해서 초과보험이 되었을 때 각 보험회사는 자기 자신과 다른 보험자 사이에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회사가 자기의 비례분보다 더 많은 보상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담 청구를,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난 요만큼만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했다라고 하면 이 같이 공동보험으로 코인슈어런스 돼 있는 다른 보험회사에게 분담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타보험 약관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보험증권에 있는 거예요. 보험증권에서 혹시 이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다른 보험 계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보험증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말했다시피 보험증권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이게 이 타보험 약관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타보험한테서 돈 먼저 받으라는 식으로 떠넘기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 보험회사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보험증권에 타보험 약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 B 보험회사랑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도 타보험 약관이 있어요. 그럼 서로 떠넘기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험증권에 그냥 타보험 약관이 들어가 있는 것일 뿐 실무적으로는 아까 제가 대충 예시로서 설명드린 비례보상 방식에 따라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손이냐 분손이냐 그런 방식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중복보험에 대한 어떤 설명, 개념, 그리고 실제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비례보상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계산을 하느냐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그리고 그 피보험 이익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과 보험료의 이 메커니즘이 이제 계산이 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보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의 의무, 이런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